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큰 돈을 번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는 반도체주에 풋옵션에 베팅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SOXX인데 이 구간이에요. 여기서 풋옵션 우리 돈 약 600억 원어치입니다. 옵션이기 때문에 이 돈을 샀다는 건 아니에요. 삭스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있죠.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인텔, TSMC. 결국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하락 베팅을 했다는 건데요. 지난 일주일 증시 흐름을 보면은 디즈니, 인텔, 테슬라, 타겟, 그 외 의료 장비 관련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일주일간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반도체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어요. 2분기에 마이클 버리가 미증시에 하락 베팅을 했었죠. 스파이, QQQ 2조가 넘는 2분기에 풋옵션 하락 베팅. 이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나스닥 QQQ 기준으로 했을 때 9월 말에 일단 나스닥 숏을 청산을 합니다. 이때인데요. 하락 베팅 대상을 나스닥에서 반도체로 바꾼 거죠. 이 지수 숏 물량을 2분기에 샀으니까 이때쯤이란 말이죠. 이때 사서 이때 팔았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샀기 때문에 평단가는 이 위쪽에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팔았던 시점은 결국 그보다 위에요. 아주 큰 손실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손실을 본 걸로 추정이 된다. 이번에는 반도체에 대해서만 숏 베팅을 하긴 했는데 금액 자체가 그때보다 많이 적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한 번 숏에 맞들린 사람은 숏만 친다. 근데 이 마이클 버리의 반도체 숏 베팅이 제 머리가 먼저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AI 모멘텀에 의한 반도체와 기술주 강세 랠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이후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 S&P 500 실적 발표 중에 스마트폰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한 그 빈도예요. 하지만 생성형 AI, 이때 급증을 하죠. 이미 스마트폰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기울기 또한 훨씬 가파릅니다. 생성형 AI 언급 빈도가 이미 스마트폰 초기 시장을 추월했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기업들의 관심사는 여기에 쏠려 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선 IT 업종의 이익 추이예요. 스마트폰이 성장하던 이 시점 S&P 500에 비해서 IT 업종 기술주들의 이익 증가폭이 훨씬 가파르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생성형 AI가 수혜를 보는 현재 검정 색깔 S&P 500의 이익보다 노란색 IT 업종의 이익 추이가 훨씬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스마트폰 성장 시기와 유사하게 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형 AI의 태동은 IT 업종 기술주들의 이익 성장률을 급증시킬 거다. 이 AI 모멘텀이 반도체와 AI 관련 업종의 랠리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특히 오픈 AI 창업자 샘 알트먼,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해임이 됐죠.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그거랑 비슷한데 그 쫓겨난 샘 알트먼이 MS로 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샘 알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 AI 연구팀을 이끌게 된다. 이런 소식인데 물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49% 지분을 갖고 있지만 그 창업자를 직접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에 데리고 있다는 것, 이거는 의미가 다르죠. 뭔가 직접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에 의해서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그 AI의 추이는 2020년 10월달 바닥부터 약 $100 부근부터 5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AI 그리고 반도체가 리딩한 반등장이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맥점을 휩소로 살짝 깼다가 들어올려준 다음에 강하게 올렸죠. 주요 매물대를 지금 뚫어낸 상태인데 지지만 된다면 더 갈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다시 안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21일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 60%를 넘어설 거다. 이런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이건 엄청난 거죠.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10,000원짜리 팔면 2-3천원 남기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60%라는 거는 10,000원짜리 팔면 6,000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론 이 컨센 대비해서 실제 실적이 더 잘 나오냐 덜 나오냐 그 싸움이 되겠지만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경쟁력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 외에 반도체 업종의 주가들을 보면은 먼저 삭스 상승 흐름 이후에 조정 재상승이 나가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530에서 540달러 이 부분을 강하게 뚫어준다면 정고점 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올라가느냐 혹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올라가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형태상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커 보이는 자리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2주 신고가 냈어요. 그리고 주요 구간도 돌파합니다. 이런 기업은 리테스트 받더라도 훨씬 더 갑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52주 신고가 냈죠. 삼성전자
72,000원 넘어서서 안착하면 다음 랠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올려드린 삼성전자 분석 영상도 한 번씩 보시기 바랄게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 내기 직전이다. 그리고 TSMC가 우리나라 코스피랑 약간 비슷해요. 형태가.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왔는데 랠리가 나오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 코스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미증시보다 약해요. 하지만 그런 코스피 같은 형태가 그 이후에 나오는 랠리가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피랑 TSMC 약간 비슷하다. 그리고 현재 증시에 급락을 보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신용잔고예요. 이 신용잔고와 증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자, 이 파란 막대선, 이게 신용잔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S&P 500 지수, 이렇게 파란 색깔 선 신용잔고가 피크를 찍은 그 다음에는 항상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신용잔고 급증 이후에 증시 폭락 수순이라는 건데 현재 어떻죠? 지수보다 신용잔고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용잔고의 전년 대비 변화율입니다. 전년보다 몇 퍼센트나 늘었냐, 몇 퍼센트나 감소했냐, 작년이랑 비교를 한 거죠. 지금 현재는 0이에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작년에 2020년도 10월 달에 바닥이 나왔죠. 이때 증시의 바닥이었는데, 자, 이때 2020년도 초중, 이때는 전년 대비 신용잔고 변화율이 50%, 60%가 넘었어요. 이건 뭐냐면 전년보다 50, 60% 이상 신용이 늘었다는 거죠. 이 작년 폭락 직전에 이런 신용잔고 추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한 수준이에요. 증가세가 50, 60, 70에 육박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던 때였다. 하지만 지금은 증가세가 0%. 이렇게 신용잔고 증가세가 감소하는 꺾이는 추이에서는 주가 급락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예외가 있다면 이때 코로나 때죠. 신용잔고 역시 증시의 우호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원달러 환율이 저점 깨고 1200원 깰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움직일 거고 대신에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S&P 500 증시 또한 잠깐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잠깐 반등을 하더라도 재차 빠질 것이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은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채 금리도 지금 가파르게 빠지고 있죠. 지금 10년물이 4.4까지 빠졌는데 이미 긴축 종료에 대비해서 시장 금리는 먼저 빠지고 있다. 그리고 S&P 500 월봉입니다. 3연속 음봉, 흑삼병 말씀드렸죠. 그래서 11월 양봉 출현할 거다. 근데 이 양봉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었죠. 제가 이 양봉이 이 아래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양봉 돌파. 그리고 3연속 나온 이 흑삼병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3연속 음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양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하락 추이가 양봉 이후에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로 그 다음에 양봉인데 지금 이 음봉 3개를 양봉 하나가 다 잡아먹었죠. 거의. 흑삼병 하락이 거의 되돌림이 끝까지 나왔다. 추세 반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경기 침체가 지금 당장 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 중 하나는 바로 고용의 호조예요. 고용이 지금 실업수당 청구권 굉장히 낮죠. 실업자가 없으니까 실업수당 청구도 안 하는 거예요. 실업률 바닥이죠. 거의 완전 고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바닥에서 조금씩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조금씩 나타난다면 고용은 둔화가 될 것이다. 고개를 쳐들 거란 거죠. 그랬을 때는 긴축 종료 플러스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가 나타날 거다. 현재 시장은 12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 100%다. 1월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동결 가능성 100%, 그리고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내년 3월달 30% 그리고 5월달 49%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년 3월달부터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기, 첫 금리 인하, 두 번째 금리 인하, 이때는 경기 침체가 맞물리는 경우에는 증시 충격이 왔어요. 항상. 근데 그 충격이 오냐 마냐, 이것의 기준은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지난 영상도 꼭 보고 오시기 바랄게요. 어쨌든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다. 계속 우리는 지금까지 고금리에 대한 공포, 그 하락장, 변동성 어마어마하게 맞이했죠. 하지만 이게 점점 금리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많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과 몇 달 남지 않았다.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달러입니다. 이 달러의 피크 가능성은 제가 이 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달러의 하락 반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결국엔 이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이건 곧 증시 상승 랠리를 뜻하겠죠. 하지만 떨어진다고 이게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반등이 오고 단기적, 중기적 반등, 재차 하락, 다시 반등 과정을 거치면서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단기 반등이 있더라도, 현재 구간을 비롯해서 단기 반등이 가능성이 있더라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시에 우호적이다. 자, 마이클 버리의 이 숏배팅, 보통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 2분기에 대규모로 풋옵션 베팅했던 거는 실패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 반도체주 풋옵션 베팅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마이클 버리의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을까?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조심스러운 저의 생각입니다. 오프라인 강의 때 인버스 상품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투자자라면 절대 인버스 베팅, 하락 베팅 하지 마라. 한번 맞들리면 계속 그것만 찾게 되고 그걸로 절대 돈 벌 수 없다. 한두 번 벌더라도 한 방에 크게 깨지는 게 바로 하락 베팅이에요. 인버스 베팅은 절대 하지 말자. 머니앤 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반도체와 AI가 리딩하는 이 기술주 랠리 크게 한번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